네,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남 김해에 있는 김해 신안초등학교 교사 이승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지난 연수 때 배웠던 분들도 계시고, 네, 오늘 또 다시 처음 뵙게 된 선생님도 있으신데, 아까 캐리스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카메라를 함께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뭐 이동 중에 들으시는 선생님도 있으시더라고요. 퇴근하시면서. 네, 그런 분들께서는 네, 채팅이나 그냥 음성으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마이크 켜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혹시나 또 주변의 소리가 같이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으신 선생님 있으신데 혹시나 또 다른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마이크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네. 어제랑 그저께는 이제 이따 플랫폼에 올릴 자료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연수를 했었고 오늘은 이따 플랫폼에 대한 연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6시까지 중간에 10분을 쉬면 6시까지 연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한 5시 50분 정도 그때쯤 마치려고 하는데 선생님들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으시면 채팅이나 뭐 오 해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 이따 플랫폼부터 먼저 저희가 로그인을 해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역시 로그인을 하고 사실 이 플랫폼이 뭐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 설명드린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지만 오늘의 연수에서는 어, 저희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의 교사 지원단이 있는데 그 교사 지원단들이 이 지난 여름에 만들었던 콘텐츠들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어떻게 만드시면 좋을지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를 운영하시면서 5차시 정도, 5개, 5개 정도의 사례를 꼭 제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제출하실 때 이 이따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나 안내나 사용법 안내 같은 것들을 보시면, 웬만한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오늘 속성, 1시간 반 동안 속성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연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총 6개 6차시의 자료를 거의 한 11일, 12일 동안의 그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서 제출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물론 다른 사람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이 만든 유튜브 영상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쓰는 것도 이따 플랫폼에서는 가능합니다만은 되도록 저희가 온라인 선도학교 지원단이기 때문에 그 국정교과서를 기본으로 하여서 그 기본인 되는 그 자료를 직접 제작하는 것으로 거의 목표를 삼고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원단들께서 올리신 자료들은 거의 대부분 본인들이 뭐 편집이든 물론 내용을 조금 바꾸든 거의 대부분 직접 제작하셔서 이따 플랫폼에 올리셨고 그리고 그 중에서 아스펜이라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온라인 저작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 아스펜을 중심으로 조금 연수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로그인을 하실 때 에듀넷 아이디, 네, 디지털 교과서나 위두랑 사용하시는 그 에듀넷 아이디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로그인 하시면 네, 선생님들 혹시 여기에 자료를 이미 올려보신 선생님들은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저처럼 아직 선택된 관심 교과가 없다고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플랫폼에 처음 들어오시면 먼저 하셔야 될 내용이 선생님들께서 이 콘텐츠를 여기서 학생들과 함께 활용하시기 위해서 관심 교과 설정이라는 걸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네, 관심 교과 설정. 이 관심 교과 설정을 해주시면 학년별, 과목별로 관심을 된 과목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께서 만약에 5학년이시라면 제가 5학년인데 이렇게 제가 맡고 있지 않은 과목은 빼고 네, 제가 맡고 있지 않은 과목을 제외하고 관심 교과에 설정해 두시면 네, 이런 식으로 국정교과서 단원별로 관심 교과와 그 관심 교과에 있는 이따 플랫폼에 있는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한번 설정해 보시고 기존의 자료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어, 이따 플랫폼에 자료도 올리고 나중에 이따와 관련해서 연수를 하실 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수를 나가셔도 이게 설정이 돼 있지 않고 사실 검색으로 딱 잘 나오면 좋은데 이따 플랫폼은 항상 컨텐츠를 올릴 때 이런 식으로 단원, 학기 단원, 명, 성취 기준을 입력하고 콘텐츠를 올리게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관심 교과를 설정하는 것을 제일 우선하셔서 안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선생님들께서도 더 다양한 자료를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교과 설정이 끝나셨으면 이제 선생님들 있는 자료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 플랫폼에서 자료는 크게 그냥 우리가 보관함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콘텐츠와 꾸러미, 자료 같은 경우 다양한 자료가 있지만 콘텐츠와 꾸러미 그리고 문항과 시험지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네 개의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개 분야. 네 개 분야를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하나씩 연습 삼아 만들어 보실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꾸러미 콘텐츠 문항 시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확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실행을 했는데 얘가 또 다운이 됐나 봐요. 보시면 네, 됐습니다. 이렇게 꾸러미 콘텐츠 문항 시험지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선생님, 이 꾸러미라는 것이 바로 이 콘텐츠와 문항과 시험지를 한데 묶어 놓은 것을 꾸러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꾸러미를 만드신다는 것은 사전에 이 친구들이 사전 제작이 돼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냥 내가 단순히 꾸러미를 만들기 위해서 꾸러미만 만든다고 꾸러미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이 콘텐츠와 문항과 시험지를 선생님께서 만드시든지 또는 다른 사람 것을 퍼오시든지 어쨌든 이것이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이 꾸러미 하나를 선생님들만의 수업으로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따 플랫폼은 선생님들께서 이런 조합을 하시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조합하시기 위해 만드는 것이긴 한데 저희가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태블릿을 보급하고 디지털 활용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있지만 이 선도학교 선생님들께서 사례를 만드셔가지고 여기에 콘텐츠와 문항과 시험지 같은 것을 또 탑재해서 업로드 해주시는 그런 역할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콘텐츠들을 관심이 있으셔서 많이 올리시고 하셔서 나중에 선생님들께서도 지원단에 꼭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온라인 수업을 2년간 해오시면서 아마 가지고 계신 많은 콘텐츠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만들어 두신 영상들 그런 영상들 이쪽에 가지고 오셔서 물론 앞에서 배우신 대로 저작권은 잘 살피셔야 되겠지만 내가 만들었던 그런 자료들을 이 이따 플랫폼에 콘텐츠로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저희가 해볼 것은 이 콘텐츠를 선생님 가지고 계신 콘텐츠를 이 이따 플랫폼에 등록하는 것부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에서 등록하실 수 있냐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내 보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보관함으로 들어가셔서 두 번을 클릭해야 되죠. 이렇게 콘텐츠 보관함에서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귀찮게 하시지 않더라도 여기 전체 메뉴 열기에서 전체 메뉴 홈 화면에서 전체 메뉴에서 바로 콘텐츠 올리기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 중요한 기능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기능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꾸러미도 여기서 만드시면 되고 콘텐츠 올리기, 문항 등록, 시험지 등록까지도 여기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줄 3개 여기 전체 메뉴 열기 메뉴 누르시고 콘텐츠 올리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아마 컴퓨터에 지금 가지고 계신 콘텐츠들이 아마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작권 걱정되시면 올리셨다가 바로 지우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콘텐츠 올리기를 클릭하게 되면 폴더 분류라는 내용이 뜹니다. 아마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한 번도 안 올리셨던 분들께서는. 왜냐하면 폴더를 저는 5학년 수학이라는 폴더를 이미 만들어 놨지만 선생님들께서 아직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폴더가 뜨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폴더는 그러면 어디서 만드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 보관함에서 콘텐츠 보관함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여기에 폴더 분류라고 있습니다. 폴더 분류. 여기서 폴더 분류에 들어가시면 폴더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폴더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폴더명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 보관함에서 가능하시고 여기서 이미 내가 폴더를 있다 하시면 그냥 바로 콘텐츠 올리기 하시면 돼요. 이 폴더 분류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사실. 그냥 두셔도 됩니다. 자, 그럼 자료명을 아무거나 한번 저희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일 뭐 수업을 하신다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료를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료명을 입력하실 때 다른 분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입력하셨는지 아시면 좋겠죠. 자, 다시 메인 화면에 가서 다른 분들은 과연 콘텐츠를 어떤 이름으로 올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로 차시명과 주제와 교과서 쪽수를 주로 올리시더라고요. 자, 이것은 결국에 나중에 선생님의 자료 저희가 이것도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인디스쿨에서 과연 선생님들께서 좋은 자료를 어떻게 검색하시는가 알아봤더니 학년으로 먼저 찍는다. 그리고 교과를 찍는다. 그리고 그날 배울 주제를 검색하든지 또는 교과서 쪽수를 검색하든지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네요. 안 그러면 인기 있는 선생님 채널을 항상 그 선생님 이름으로 검색해서 그 자료를 다운받는다. 주로 선생님들께서 혹시 동의하시나요? 그런 식으로 검색하시나요? 그렇죠. 좋은 자료를 검색하려면 클릭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메인 화면에서 검색을 하신다는 것은 사실 되게 힘들기도 하고 좋은 자료를 오히려 찾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내 자료가 여기서 검색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차시명으로 하신다든지 또는 요 단원명으로 하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요 PPT 자료 잠깐 제가 클릭해 볼게요. 이게 워낙 길어가지고 지금 점점점으로 되는데 이렇게 국어 일단은 마음을 나누며 대화해요. 이런 주제, 이런 식으로 제목을 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콘텐츠 올리실 때도 아까 보신 것처럼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좀 내 자료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 과목명도 들어가셔도 되고요. 근데 실제로는 뭐 안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너무 긴 자료명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점점점으로 표기됩니다. 그러면 내가 뭘 뺄까?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학년 2학기면 그냥 5, 2 정도만 입력하시면 되고 뭐 간단하게 점대칭 도형에 대해서 알아보기. 뭐 이렇게 쪽수는 뭐 쪽수까지 들어가면 더 좋겠죠. 네, 제가 옆에 수학책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할 내용이라서 64에서 65쪽. 뭐 차시까지 들어가면 좋겠지만 뭐 차시까지 선생님들께서 막 검색하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설명 같은 경우에는 뭐 학습 목표를 적어 주셔도 되고요. 뭐 생략하셔도 크게 무방하지만 근데 웬만해서는 설명을 좀 잘 적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수로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분류입니다. 학교급,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수학을 클릭하시고 성취 기준을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어만 기입하셔도 되거든요. 점대칭이라고 제가 단어만 쳐도 이렇게 바로 뜹니다. 성취 기준이. 그리고 선생님이 콘텐츠 유형을 여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올리실 것이 영상이시면 동영상으로 클릭해 주시고요. 문서면 문서, 오디오, 이미지, HTML, 실가명, 자막, 압축 파일, APN. APN은 나중에 저희가 연수할 아스펜 스튜디오의 그 파일의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이미지 사진을 하나 올리려고 한다고 치고, 이미지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파일을 직접 올리실 수도 있고 URL로 추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URL은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게, 이 링크로 사진을 올리게 됐을 경우 이따 플랫폼에서 제대로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이트가 외부 접속을 허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다르거든요. 유튜브 선생님 혹시 아시나요? 유튜브 영상 보면 그 사이트에서는 재생이 되는데 크게 보고 싶으려면 그걸 막아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크게 볼 거면 이 사이트에서 유튜브 보지 말고 직접 유튜브 사이트로 들어와서 보라고 하는, 그렇게 설정하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사이트들은 이 주소로 공유하는 걸 막아두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로 이 주소는 어디서 주소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냐면, 이런 미리 캔버스 같은 거 하나 만들면 요거를 다운받으셔도 되지만, 요 사진을 만약에 요걸 미리 보기를, 이 이미지 자체를 복사해서 과연 여기에 올릴 수가 있냐, 이것은 그러니까 미리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죠. 아이고, 제가 이따 플랫폼에서 이게 과연 URL로 올라갈지 여부는 이렇게 검사를 해보시고 하셔야 나중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미리 보기 사진. 미리 보기 사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미리 보기 사진 중요하냐면요. 이게 이미지와 같은 경우, 영상 같은 경우에도 이 썸네일이 자동으로 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제가 지금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동영상을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를 해도 미리 보기 사진을, 또 우리 이학습터 기억하시죠? 이학습터가 썸네일이 자동으로 추출이 안 돼가지고 영상을 올리더라도 썸네일 사진을 따로 또 올렸어야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썸네일 사진 480에 240을 잘 올리셔야 되는데, 요것도 선생님 내보관만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 기억해 두셔야 될 거, 썸네일이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요렇게 이 선생님처럼 만드셔야 돼요. 이거. 지금은 제가 클릭을 하니까 바로 나왔죠. 여기 이 선생님처럼 글자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중간에. 이렇게 해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480에 240 이렇게 작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줄줄줄줄 글을 작은 글자로 많이 적어 두시면 이 자료를 선택하는 선생님이 아예 보시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종대양 선생님이 콘텐츠 올리신 것처럼 중요한 말만 따서 썸네일을 만드셔야 됩니다. 딱 큰 글자로, 큼직한 글자로. 이렇게 되면 거의 이 정도도 제가 아까 만들고 있었던 제 파일에서도 봐도 저도 더 키워야 돼요. 여기 제가 만들던 거, 그러죠, 선생님? 저도 지금 선생님들과 같이 만들려고, 아스펜 연수하려고 제가 미리 만들어 둔 자료인데, 네, 이 글자도 실제로 선생님들 썸네일로 올리시면 엄청 작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애들도 거의 이 화면에 꽉 찰 수 있도록 진짜 중요한 내용들만 썸네일로 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썸네일 제작이야 미리 캔버스나 캔바 같은 사이트에서 쉽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요즘은 미리 캔버스 같은 데 수업 자료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으니까, 이 콘텐츠 올리실 때 썸네일 제일 중요하다는 거, 큰 글자로 해달라는 거. 네, 그다음 키워드도 반드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저희는 교사 지원단이라는 키워드로 올렸지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 거예요? 5학년이 있겠죠. 5학년. 근데 여기 샵을 넣지 않습니다. 샵. 원래 태그 넣을 때 샵을 항상 넣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글만 입력하시면 돼요. 수학.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로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점대칭 도형. 네. 공부할 문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콘텐츠 다운받아 놨던 이미지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다운로드. 네. 자, 이미지를 업로드 했고요. 자, 단원 소개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단원 소개 사진을 했고 지금 5학년 2학기 수학 점대칭까지 다 입력했습니다. 이미지 입력했고요. 보조 자료라는 거 이제 보조로 등록할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선생님 요거 보시죠. 자, 이거 이용 조건이라고 하라게 돼 있는데 아까 혹시 연수 들으신 선생님들 아시겠죠? 크게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올리는 데 있어서 이 우리가 만들 자료가 물론 우리 거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렇게 올리는 데서 우리가 특히 국정교과서 자료를 활용하신다면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체크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시고 선생님들께서는 요게 중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콘텐츠가 진짜 내가 오로지 다 만든 콘텐츠고 저작권도 괜찮고 저작권 뭐 이거는 다 내가 스스로 잘 만드신 내용인 경우에는 바로 공개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공개 버튼 누르셔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비공개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자, 이게 볼 수 없게 돼 있어도 나중에 꾸러미에 넣으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이 콘텐츠 자체에 이 저작권이 걱정이 되신다면 무조건 이렇게 해당 사항 없음 자유 이용 허락하시지 마시고 비공개로 먼저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괜찮다 싶을 때 공개하셔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선생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하셨다면 등록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무시무시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등록 콘텐츠의 저작 사용권 문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본인한테 이걸 체크하게 되어 있다는 거. 이것은 사실 저희에게 또 책임이 있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요 콘텐츠들을 올리실 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등록을 눌러주시면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말과 함께 등록이 됩니다. 자,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도 심지어 사진 자료를 올렸는데도 아무것도 안 뜨죠. 네, 사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썸네일을 올려야 됩니다. 사진 자료. 요거는 개선이 되면 참 좋겠는데 자, 수정 들어가서 올려볼게요, 선생님. 480에 240이라고 하라 했는데 일단 그냥 한번 올려볼게요, 되는지. 네. 다시 한번 저작권 확인하고요. 네, 잘 올라왔네요. 그죠? 이게 중앙이 잘 맞지 않는 현상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16대 9로 하면 안 되고 썸네일은 4대 3을 해야 되더라고요. 480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결국 그 올리실 때 귀찮으시겠지만 요 480에 240 사이즈 미리 캔버스에서 설정하실 수 있거든요. 요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캔버스에서. 이런 걸 480에 240으로 적용하시고 얘를 네, 채우기로 할게요. 채우기로 해서 요 사이즈로 JPG 다운로드 받으시면 네.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제가 다시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도 안 맞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해도 근데 약간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것까지 맞춰가지고 입력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 번 해보시다 보면 얘를 가운데 오게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오랜만이라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가운데로 오게 하는지. 근데 저도 보니까 다 왼쪽으로 쏠려 있네요, 지금. 네. 이렇게 자료를 올리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문항 보관함 되어 있습니다. 문항 보관함. 이 문항 보관함을 먼저 보시면 등록하면 똑같습니다. 문제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선생님.
네, 이 중에서 객관식 서술형 단답형 등록하는 건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입력해야 돼요. 단원, 차시, 성취 기준 입력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구글이나 설문지 만드는 것처럼 쉽게 하시면 되고 문항 카드를 첨부하실 수 있어요. PDF나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로 된 문항 카드 첨부 기능을 보시면 이렇게 업로드 하실 수 있고 선생님이 만드신 한글 파일 자료를 또는 PDF 파일 자료를 직접 입력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냥 보시면 네, 문제, 지문, 보기, 정답, 해설, 관련 콘텐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이런 거 입력하지 않게 돼 있는 여기 근데 이 교과목 선택하면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5학년 2학기 수학 이런 성취 기준 점대칭 도형이라고 치면 안 나오네요. 얘는 또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와 지문과 보기 버튼, 보기도 이미지로 보기를 넣으실 수도 있고요. 정답을 선택하시면 되고 해설 누르면 학생들이 해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문항에 대한 거였고 그 다음은 시험지 만드시는 거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보셨죠? 만드는 거 등록 들어가시면요. 문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놓으신 게 있는지 검색을 해볼게요. 점대칭 도형이라고 제가 검색하고 문항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4개의 문항이 올라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따 운영팀에서 올려준 거네요. 이거는 에듀넷에 아마 있는 그런 자료인 것 같은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네, 나와 있고 해설과 정답까지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지에 문항 추가 눌러주시면 시험지 만드셔서 치게 하실 수 있는데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학습터에도 비슷하게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지를 만드시는 것도 내가 만든 다른 사람들 문항 그리고 서비스 문항 이런 문항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문항 만들기였고요. 그 다음 선생님 마지막 공유 보관함은 공유된 걸 공유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가지고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컨텐츠도 있고 문항을 만들어서 시험지까지도 이제 다 만들 수 있게 되셨으면 이제 저희가 만들어 봐야 될 게 꾸러미라는 겁니다. 꾸러미. 여기 보시면 꾸러미 만들기가 있죠. 네, 꾸러미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은 다른 사람 자료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 콘텐츠를 다 만들어서 올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꾸러미 만들기 한번 클릭해 주세요, 선생님. 꾸러미 만들기 클릭하셔서 이제 다른 사람의 문항과 영상과 사진을 다 끌고 와서 수업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내일 1교시든 내일 하실 수업을 하시면 더 좋겠죠. 이걸 가지고 자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저는 수학으로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원하시는 과목을 선택해 주세요. 네, 점대칭 도형 차시 선택 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꾸러미 제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대칭 도형과 그 성질을 알아봅시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습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입력하셨으면 옆에 학습 과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도입 전개 정리가 고정된 게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마음대로 추가하시고 늘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름부터 도입 전개 정리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더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나눈 이 세 가지 분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분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 이것은 제일 큰 단위의 분류거든요. 제일 큰 단위의 분류입니다. 자, 제일 큰 단위의 분류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 꾸러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뒤로 가서 제 꾸러미 하나를 제가 클릭해서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면 6개의 5학년
2학기 수업 아이고, 네. 6개의 코스로 나눠져 있다고 떠 있었습니다. 6개의 코스.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 아까 도입, 전개, 정리라고 나눠져 있는 세 가지 단계가 바로 저는 그 단계를 6개로 쪼갠 거예요. 6개로. 도입, 활동, 1, 2, 3, 정리, 마지막에 꾸러미 디자인까지. 자, 아까 저희가 나눠놨던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나눠놓으면 이렇게 굳이 이걸 쪼갤 필요가 있냐? 활동 1 적어놓고 여기에 활동 1, 활동 2, 활동 3 해서 세 단계로 해도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자, 제일 큰 차이는 이겁니다, 선생님. 요 친구 1과 2 사이 그리고 1과 1 사이에는 제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요 버튼에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요 버튼은 꾸러미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도입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차시만 이동이 되죠. 그죠? 바로 목차로 이동되는 게 아니라 얘를 하나하나 이동하게 되면 5학년 2학기 수업 1단원 다음 요걸로 내려갑니다. 아예 이 큰 단계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왼쪽에 있는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한 조그만 단락 이 한 목차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 목차로. 그런데 이 아래에 보시면 얘네들이 클릭하게 되면 요 공부할 문제를 띄워놓고 바로 활동 1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아이고 요 클릭이 안 되네요. 지금은 여기서 클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콘텐츠별로 활동 상세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이동을 해야 되네요. 어쨌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게 필요하시다 싶으시면 이것도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꾸러미를 등록하실 때 앞에 선생님할게요. 제가 앞 학습 과정에 나는 도입 안에 2개, 3개를 넣겠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전부 다 크게 잘라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크게 잘라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 코스 수가 되거든요. 코스 수.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 수가 3개가 되는 겁니다. 코스 수가. 근데 이제 과정을 추가하게 되면 과정명, 네, 수업, 설명. 저희 지원단은 이 수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까지 약 조그마한 지도한 야간까지도 다 넣으라 그래서 지도한 야간까지 추가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코스가 4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4코스라고 메인 화면에 나옵니다. 즉, 요 선생님의 꾸러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4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코스. 그죠? 네. 도입, 학습 목표, 전개, 정리. 코스는 4개인데 배울 내용은 4개가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요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나는 이 활동 전부 다 잘라서 코스로 만들어서 왠지 코스가 많아 보이게 하고 싶다. 9코스. 막 이런 식으로 띄우시고 싶으신 선생님께서는 코스별로 나눠주시고 나는 그냥 코스는 4개 정도고 이 안에 활동을 뭐 하는지 띄우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코스 하나 아래에다가 활동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꾸러미 만들기 다시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 개수를 많이 하고 싶으시면 과정 추가하시면 됩니다. 활동 1.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안 떠요, 선생님. 아직까지도 이런 현상이 생기네요. 자, 수정해서 다시 저장하면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정 추가를 했는데도 안 뜨시는 분들께서는 흰 글자로 나오시는 분들은 아까 저처럼 이거 수정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수정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면 다시 이름을 입력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순서를 바꿔야겠죠. 요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개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활동상. 지금 이 현상이 또 벌어졌죠, 선생님. 이 현상이 벌어지시면 요거 연필 모양 클릭해 주시면 저장하고 바로 뜹니다. 활동상. 네. 이렇게 저는 5개의 코스를 추가하였습니다, 선생님.
자, 그럼 이제 과정마다 콘텐츠를 한번 넣어볼까요, 선생님? 자, 검색을 해야 되니까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수학 다시 점대칭 도형 클릭하고요. 네, 이렇게 제목까지도 넣어놨습니다. 자, 이제 도입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도입에 들어가셔서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지를 여부를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학습 활동 추가라는 버튼이 아주 조그맣게 있습니다. 학습 활동 추가. 자, 이렇게 되면 도입이 뜨고요. 활동명을 입력하게 합니다. 자, 도입에 들어갈 활동명 뭐가 있을까요? 동기유발, 전차시 상기라든지 또는 공부할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겠죠. 저는 그냥 간단하게 공부할 문제라고 입력해 볼게요. 활동명에. 자, 활동명에 공부할 문제라고 입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점대칭 도형에 대해서 공부할 문제를 알아봅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보관함에서 찾으시거나 공개학습 자료에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해볼게요. 선생님이 갖고 계신 보관함 지금 보시면 비공개된 자료에서 제가 가지고 올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공개학습 자료에서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보관함 그리고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가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베타라고 돼 있는 거는 불안정하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것은 누구 거냐? 남의 거, 다른 분 거. 이거는 내 보관함에 있는 자료. 얘는 유튜브 검색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선생님들 안 올리셨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미지 지금 보시면 근데 요거랑 관계없는 자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점대칭 도형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는 없네요. 콘텐츠 유형을 없애버리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데 아쉽게도 보니까 아쉽게도 이 친구는 제가 원하는 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도형에 대해 배워 네, 아예 설명을 해주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서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내가 내 거를 올려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만드신 내용 중에 아까 제가 마지막에 비공개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개 자료에 가면 없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자료로 클릭하셔야 선생님이 올리셨던 자료 여기서 끌고 오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끌고 와 볼게요. 제가 올렸던 자료 추가했습니다. 클릭 앤 드래그 하시면 보관함에서 그냥 자료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한 개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2개 가지고 오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3개. 자, 계속해서 추가해서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가지고 와서 과정의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정의 저장. 그러면 공부할 문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어디 밑에죠? 도입 밑에 공부할 문제가 추가가 되었죠. 네. 그 다음 이제 활동 1에다가도 추가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번에도 여기 학습 활동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활동 1이라 돼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활동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죠? 도형을 돌려 봅시다. 자, 도형을 돌려 봅시다고 하고 이번에도 제가 갖고 있는 보관함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편하게 입력하시고 그냥 과정에 저장을 하게 되면 콘텐츠가 추가가 됩니다. 네. 콘텐츠 추가하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여기에도 썸네일을 또 올려야 돼요, 선생님. 그래서 조금 귀찮으실 수 있지만 여기다 썸네일을 또 올려주시고 우선 보기 이거 목차 콘텐츠 상세보기인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콘텐츠로 볼 거냐 상세로 볼 거냐 그건데 보시면 이 꾸러미도 보이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자, 이걸 클릭해 주시면 요건 지금 목차 방식으로 보여지는 거고 콘텐츠 방식으로 보여지면 이렇게 보여지시는 거고 상세로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상세는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안에 콘텐츠는 이렇게 목차는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이 어떤 모양으로 보이게 할 거냐 근데 이거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보기 그냥 아무거나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이걸 필수로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검색이 되나 봐요. 그래서 5학년 수학 점대칭 도형 이런 식으로 키워드 넣어주시고 설명 네 길게 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 와서 이 5학년 2학기 수학 점대칭 도형과 그 성질을 알아봅시다 수업입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물론 더 친절하게 하셔도 되지만 생각보다 이 검색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막 깊게 읽으시거나 이럴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네 저는 그래서 아예 이런 설명보다 여기 마지막 정리에 더 저희 지원단들은 여기서 수업 야간 같은 거 지도안 같은 것들을 넣어 놨습니다. 이 활동은 뭘 하는 활동이고 아이들이 뭘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추가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하시고 나시면 역시 이번에도 맨 마지막 저작권 문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하고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안 되죠. 왜 안 되냐? 과정만 만들어 두시고 자료를 안 넣으면요. 안 나옵니다. 네. 그죠? 과정만 만들어 두시고 이 안에 아무 활동 과정이 없으면 꾸러미를 등록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 콘텐츠 후 꾸러미예요. 그래서 콘텐츠부터 있는지 다 확인하신 다음에 이 콘텐츠가 있구나. 검색해 보니까 이 콘텐츠가 있구나. 또는 내가 이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업로드를 다 했구나. 그렇게 올리시고 난 뒤에 꾸러미를 만드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없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자료가 없이 그냥 목차만 넣어 두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제목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목만 입력하기. 자, 이거 복사해 두고 여기도 과정에 저장해 둘게요. 네, 제목만 나중에 추가하고 싶다. 제목만 입력하기. 과정에 저장. 정리도 마찬가지예요. 제목만 입력하기. 자, 이렇게 해두시면 나중에 선생님 콘텐츠를 새로 만드셔서 넣어두셔도 됩니다. 저는 급할 때 꾸러미부터 다 먼저 만들어 놓고 콘텐츠 제작하고 제작할 때마다 이 꾸러미에 올렸어요. 왜냐하면 꾸러미를 빨리 공개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씩 공개했거든요. 이렇게 미리 다 짜두시고 이것도 이름도 다 수정하실 수 있거든요. 이름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수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꾸러미를 미리 만들어 두셔도 돼요. 어차피 왜냐하면 비공개할 거니까. 자, 이렇게 해두시고 비공개, 네,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하시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꾸러미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네,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꾸러미 하나 만들어지신 거 선생님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콘텐츠로 보면 이렇게 뜨고요. 상세로 보면 이렇게 뜹니다. 자, 콘텐츠는 이제 그림이 살짝 보이죠?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막 이런 것들도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업로드를 해서 만드는 걸 꾸러미라고 한다.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선생님도 혹시 꾸러미 한번 다 만들어 보셨나요? 네, 콘텐츠 꾸러미 아마 그 콘텐츠가 없으셔서 뭐 내가 찾을 만한 게 없어서 못 올리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따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선생님들 보고 콘텐츠 만들어 달라는 것보다는 이제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콘텐츠들이 들어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선도학교 운영하시면서 어차피 우리가 5차시에 또 수업을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게 되니까 특정 과목이나 특정 학기에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한번 선생님마다 뭐 한 분에 한 차시씩 정도 만들어서 이 단원을 우리 학교 자료를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정하신 다음에 같이 만드시면 금방 또 5차시 정도는 또 금방 같이 만들면 저는 그때 혼자 만든다고 시간이 오래 걸렸고 아예 그 콘텐츠나 요소 같은 것들을 다 새로 만든다고 오래 걸린 거지. 기본 그냥 수학 PDF 파일 활용하셔서 만드시면 또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요 이따 플랫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꾸러미 콘텐츠 시험 문항 만드는 것은 네 빨리빨리긴 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게 될 거냐면요. 이 여기 있는 나머지 뭐 구독 채널, 즐겨찾기, 저작 도구, 지식센터, 고객센터 이런 것들은 그냥 옆에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 공유 채널은 말 그대로 유튜브 구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만약에 이런 콘텐츠들, 좋은 콘텐츠들 많이 올려주시는 선생님의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수업 공유 채널 바로 가기 누르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네 이미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죠? 네, 유명하신 선생님들께서도 여기 인디스쿨에서 많이 뵙던 분들도 여기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창의재단도 있고 이렇게 구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여기 올라와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이렇게 제가 구독 누르면 열정 기백 선생님의 자료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구독 채널에서 즐겨찾기에 들어가시거나 구독 채널에 들어가시면 요 자료들을 기백 선생님 자료 들어가서 이 기백 선생님이 올리신 영상 자료들을 내 꾸러미에 담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다 공유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이것만 해두시면 돼요. 네, 내 보관함에 담기, 내 보관함에 담기 하시면 네, 좋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을 보관함에 담으실 수 있다는 거. 저작권 같은 것도 선생님께서 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이번 남은 시간은 저희가 뭘 해볼 거냐면요. 저작 도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작 도구 아스펜 스튜디오입니다. 혹시 이 중에 사용을 해보신 선생님 있으신가요? 아스펜 스튜디오? 네. 채팅창이나 혹시 해보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보시면 HTML5 기반이라는 뭐 말이 있는데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 아스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거의 다 만들었어요. 저희 교사 지원단들은 이 아스펜 스튜디오를 소개도 드릴 겸 해서 이 저작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작 도구는 안타깝게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창의적인 예쁜 디자인을 만드는 건 힘듭니다. 그 안에서 뭔가 움직이게 하게끔 하고 학생들이 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약간 플래시 같은 효과. 옛날에 플래시 게임 같은 거 하면 아이들이 클릭하면 막 움직이고 그리고 정답을 가려놨다가 학생이 정답을 클릭하면 보이도록 하고 바로 수학 교과서 내에 있는 그런 자료들 외에 다른 자료들을 여기 추가하고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이 아스펜 스튜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플랫폼이거든요. 하지만 선생님들 오늘 제가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더 구체적으로 배우시려면 여기 이따 플랫폼에도 이 아스펜 스튜디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 도구에서 네. 소리가 갑자기 들리군요, 선생님. 혹시 마이크 켜져 있는 걸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네 운영팀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스펜 스튜디오에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왼쪽에 저작 도구라고 되어 있는 거 있고 저작 도구를 클릭하시면 저작 도구 바로가기라는 네,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뭐가 떠 있는데요. 원래는 아무것도 안 떠 있어야 됩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것도 안 떠 있어야 맞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다 지워 볼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새로 만들기 한번 클릭해 주세요.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목은 뭘로 할지, 화면 크기는 어떻게 할지, 실행 화면, 실행 모듈은 어떻게 할지. 자, 전문가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기본만 제일 쉽게 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제목은 당연히 입력하셔야 됩니다. 활동 1, 점대칭 도형 돌려보기.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뭐 아무거나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크기가 기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 1280 곱하기 7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어디까지 지원되냐면요. 여기 있는 대로 1920, 1080 이렇게 큰 숫자까지도 1920에서 1080까지 아주 고해상도까지 지원은 합니다만 이렇게 큰 파일을 선택하시면 선생님 나중에 작업하실 때도 화면이 너무 커가지고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1280, 720으로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크기 비율에 맞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걸 컴퓨터로 열었을 때 컴퓨터 화면에 맞게 열리고 이걸 태블릿으로 열었을 때는 태블릿 화면 크기에 맞게 열리고 스마트폰으로 열었을 때는 스마트폰 비율에 맞게 알아서 조정을 해준다니까 이 고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화면 크기의 비율에 맞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행모듈은 슬라이드와 직접 지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슬라이드는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슬라이드가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거고 직접 지정은 학생이 특정 구간을 클릭을 해야지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학생이 뭔가를 클릭을 하고 다음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클릭 안 하고 넘어가게 될 것 같다. 그런 걱정이 되시면 직접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그냥 뭐 내용만 보고 넘어가도 상관없다. 그러면 그냥 슬라이드를 하시면 돼요. 이 슬라이드를 하시는 게 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지정을 하시면 일일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걸 지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사실 실습을 하셔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저희가 슬라이드로 해볼게요. 슬라이드를 누르시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캔버스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자, 이제 캔버스가 생성이 됐어요, 선생님. 그러면 사진 자료를 올려야겠죠. 사진 자료를. 선생님, 제가 그래서 아예 파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와서 갑자기 만드시는 거 너무 힘들 거기 때문에 실습하실 수 있게 제가 아예 줌으로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지금 줌 채팅창에 제가 내려받은 요 이미지 국정교과서에서 따온 자료를 아예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왜 다시 들어왔냐면 이때 중요하십니다. 혹시 미리 캔버스에서 만드실 분들 여기 지금 480에 240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저희가 이거 몇으로 하기로 했었죠? 네, 1280에 720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도 어떻게 맞춰주셔야 될까요? 1280에 720으로 해주셔야 돼요. 1280에 720 적용하기.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뭐 채우기 하셔도 되고요. 맞추기 하셔도 되고 원본 크기 하셔도 되는데 맞추기 하시는 게 좋겠죠. 맞추기 하셔서 저는 이거 일단 넣어놨는데 나중에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선생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한 페이지만 선택 완료, 빠른 다운로드. 자, 줌 채팅창에 네, 다운로드. 아이고. 네. 실습 사진. 네. 열기. 지금 제가 JPG 파일 하나를 보내드렸습니다, 선생님. JPG 파일 하나를 보내드렸거든요. 네, 그거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셨습니까? 네,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잠깐 기다려주세요. 혹시 못 받으신 선생님 있으실 수 있으니까. 이게 컴퓨터가 없으면 사실 실습하기가 힘들긴 합니다. 이건 이 프로그램 무조건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크롬이나 우리 웨일 브라우저로 작업하셔야 되고, 이 실습 사진 다운 받으셨으면 무엇을 클릭하시면 되냐면 여기 보이시는 이 화면은 이렇게 닫혀 있으면 안 보입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이게 뜹니다. 네. 여기서 이미지 사진 클릭하셔서 이렇게 이미지를 추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참 이게 복사 붙여넣기가 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 요 사진이 있으면 다운로드 받으신 요 실습 사진을 제가 열어볼게요. 이 실습 사진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도구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이 안에서만 돼요. 이 안에 들어간 자료들끼리 되기 때문에 요 안에 무조건 사진을 넣어야지만 그때부터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 선생님들 요 아스펜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요, 요 바가 하나 뜨죠, 그죠? 네, 요런 사각형이 뜨는데 이때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미지 관리자라는 게 뜹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더블 클릭, 이미지 관리자. 여기서 더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이미지를 방금 제가 실습 사진이라고 했던 그 사진을 열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 하면 이렇게 요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사진이 들어왔으면 이제 여기 가운데에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끌어서 맞추셔도 되지만 여기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점 9개 있는 거, 여기에 가운데 점을 이렇게 요 녀석을 찍어 주시면 얘가 딱 가운데 정렬이 되면서 딱 맞춰지거든요. 가운데 정렬 됐죠? 그러면 선생님 만드신 게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아스펜 왜 쓰냐면 사실 그냥 이렇게 슬라이드 만들어서 슬라이드 URL로 이따 플랫폼 거기 콘텐츠 함에 넣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걸로 쭉 PPT 10장 만들어 가지고 굳이 아스펜 쓸 필요 없이 그냥 이따 플랫폼 PPT 파일로 또는 PDF 파일로 바로 올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 아스펜 스튜디오의 목적은 학생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즉 학생들도 집에 있을 때 또 그리고 교사가 집에 있을 때 학생들이 이 아스펜에 들어와서 클릭하고 뭔가 선도 있고 퀴즈도 풀 수 있게, 즉 예를 들면 우리 초등학교에서 티셀판 아이스크림 같이 거기 보면 중간에 퀴즈도 들어가고 선입기도 들어가고 그 공부할 문제도 한 번에 보이지 않고 물음표 떠 있고 위에 가려놨잖아요, 그죠? 그런 효과를 주는 게 이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할 문제를 한 번에 쫙 보여주는 게 아니라 위에 물음표 박스가 생겨가지고 그 물음표 박스를 클릭해야지만 공부할 문제가 보이고, 그리고 선을 쭉 끌어당겨서 선입기도 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이 아스펜 스튜디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 공부할 문제 이 사진이 올라가셨으면 이 친구를 이제 박스 같은 걸로 가리고 싶으신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박스로 가리고 싶다. 그러면 요 위젯에 다시 들어오셔서 요런 약간 라운딩 처리된 사각형으로 한번 가려 보겠습니다, 선생님. 자, 이거는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기본 기능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냥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해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 점대칭 도형이라는 말만 가려 볼게요.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점대칭 도형이라는 말만 살짝 가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꼴이 너무 바짝 돼 있어가지고 좀 별로긴 하네요. 자, 저처럼 이렇게 조절하셔서 점대칭 도형을 한번 가려주세요. 자, 가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거 라운드 뭐 이런 영어로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이렇게
크기를 줄이신 다음에 이 친구를 클릭하면 이렇게 녹색 선이 생기거든요. 자, 녹색 선이 생기셨으면 요 라벨을 항상 기록하셔야 됩니다. 자, 요걸 클릭하는 순간 네, 아이고. 여기 라벨을 보셔요. 그래서 여기다가 라벨을 사각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 친구 이름을 붙여줘야 나중에 얘로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은 앞으로 사각형이라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사각형. 자,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사각형을 클릭했을 때 이 사각형이 서서히 사라지거나 아예 학생들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죠? 이 앞에 했던 것보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 친구를 탭했을 때, 탭했을 때 이 친구가 서서히 사라지거나 이 사각형이 이제 안 보여야 뒤에 글자가 보이겠죠. 그죠?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계속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1번, 저 1번이 이 친구입니다. 1번 사각형 클릭하고 2번 사각형이랑 글자 크기를 딱 맞추고 3번 아이고 라벨이 안 보이네요. 자, 다시 1번 사각형 클릭, 2번 사각형 크기 조정, 3번 사각형 라벨을 지정하셨죠. 자, 이번에 이 사각형을 사라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인터랙션이라는 겁니다. 인터랙션. 하단에 있습니다, 선생님. 인터랙션. 이 인터랙션이 뭔 말이냐면 이것을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게 하라는 뜻입니다. 요걸 클릭했을 때 뭔가 일이 생기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탭이라고 되어 있는 선생님 여기는 탭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탭일까 고민해 봤더니 이건 태블릿으로도 하는 거거든요. 클릭이 아니라 탭이라고 표현을 했다. 터치, 클릭. 그래서 이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탭 클릭. 자, 탭을 탁 클릭하면 그리고 그 다음 옆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탭이라고 지정하신 다음에 더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2번, 3번, 4번 더하기 버튼 눌렀더니 5번이 등장했습니다. 동작 타겟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선생님. 동작 타겟. 자, 이 기능만 아시면 나머지 기능들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동작은 change property인데 제 발음을 제대로 못 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건드시지 마시고. 그다음 target은 누구냐? 자, 영어로 다 돼 있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각형을 클릭했을 때 뭔가 change 할 건데 셀프, 이 사각형이 사라지게 할 건지 아니면 이미지, 다른 아까 이미지는 뭘까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요 배경, 선생님 넣으셨던 배경이 바로 이미지거든요. 이 이미지를 사라지게 할 건지 요 사각형을 사라지게 할 건지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겠죠. 그죠? 셀프. 이 애를 클릭했을 때 얘 스스로가 뭔가 변화가 생기게 할 건데 셀프.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되겠습니다, 선생님.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거죠. 요거 두 가지인데요. 자, 요 녀석은 요 타자 칠 수 있죠. 쇼, 하이드. 자, 비저블러티는요 보여줄지 가릴지를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여주다 가리다는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보여줬다가 한 번에 확 사라지고. 그러면 이 오퍼시티는 뭘까요? 오퍼시티는 투명도가 100%였다가 0%였다가 투명도를 조절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동작을 원하시면요. 이거 누르시면 돼요. 오퍼시티. 이거 보시면 이 녀석을 눌러주시면 되고, 자, 이 투명도가 100%라는 소리는 잘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다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투명도를 0%로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투명도를 0%로 만드는데, 자, 선생님들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으실까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change property self opacity는 0으로 만들어라. 자, 이때 소요 시간이 700ms인데 참 이 코딩하는 애들은 우리랑 단위가 다른가 봐요. ms라고 돼 있습니다. 요 시간이 1초가 제가 알기로 그때 저도 배웠었는데 이 700초가 700 미리세컨드 이게 700초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한번 다시 검색을 해볼게요. 선생님들 알려드려야 되니까. 미리세컨드가 선생님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0ms가 몇 초인지 0.7초랍니다. 1000으로 나눈 거래요. 시간을. 그렇군요. 0.7초랍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요 친구가 0%가 될 거예요. 지금 100%에서 0%까지 가는데 0.7초 만에 0%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를 잘 알기가 힘들겠죠. 부드럽지 않겠죠. 그렇게 하면 이 소요 시간을 길게 해주시면 돼요. 한번 길게 해볼게요. 자, 뭔 소린지 모르겠다 싶으시고 막 이상한 영어들이 많이 나와서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요거를 한번 해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1000으로 늘려주시면 1초겠죠. 1초. 1000이 1초라고만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1000이 1초. 700은 0.7초니까. 이렇게 하셔서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완료 버튼. 자, 벌써 반을 배우신 거나 다름없어요, 선생님. 이 기능 할 줄 아시면. 자, 그래서 프리뷰 해볼게요. 자, 선생님 이거 잘 되는지 알아보려면 상단에 프리뷰 눌러주시면 됩니다. 프리뷰 눌러볼게요. 자, 떴습니다. 여기 지금 태블릿 화면이 떴죠, 선생님.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자, 이렇게 사라집니다. 클릭을 했을 때.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한번 에디트로 돌아가시려면 에디트로 다시 클릭해 주시면 돌아옵니다. 프리뷰와 에디트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클릭, 에디트. 자, 이런 식으로 박스를 넣을 수 있고 이 박스는 이제부터 복사가 가능합니다, 선생님. 이 박스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지 마시고 여기 오른쪽은 안 먹어요. 여기 보면 복사 있거든요. 컨트롤 C.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여러 개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얘는 이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러면 성질이라는 말도 감추고 싶다. 그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 프리뷰 하시면 잠재식 도형과 그 성질을 알아볼까요? 이렇게 두 개의 자료를 만드신 게 된 겁니다. 요게 에디트에서 보여드린 요 값을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네, 이거 말고 사실 여기 엄청나게 많은 거 있지만 선생님들 이거 다 배우실 동안에 아마 학기가 끝나실지도 몰라요. 이거 저도 거의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국정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선생님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페이지를 아까 한 개 더 추가해 볼게요. 페이지를 추가해 드리고 선생님들께 사진 하나를 이제 그림 하나를 더 보내드릴 거예요. 그것도 다운 받으셔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채팅창에 남기겠습니다. 네. 실습 사진 2라고 보낼게요. 네. 실습 사진 2를 보냈습니다. 요거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새 페이지에다가 한번 이번에 아까 실습하신 것처럼 이미지 한번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지 열기 선택 가운데 정렬. 자, 이제 두 페이지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두 페이지가 완성이 됐고요. 선생님, 프리뷰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좌우 스와이프를 하면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메뉴가 뜹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터치해서 이렇게 옮기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태블릿일 경우에는 이게 좋지만 컴퓨터로 하는 경우에는 애들이 생각보다 클릭 앤 드래그를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 걸 보고 이렇게 클릭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것들을 요 삼각형 제가 미리 넣어놨던 얘를 클릭하면 넘어갈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것. 그거 하면 아마 오늘 실습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스펜 저장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려야 되니까. 자, 에디트 왔습니다. 이제 다시 여기에 요 삼각형, 요 화살표를 클릭했을 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고 싶다. 이번에도 선생님 사각형 하나를 클릭해 주십시오. 사각형. 그리고 요 사각형 크기를 최대한 줄여서요. 여기 위에 이렇게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버리면 선생님 보시는 것처럼 이 화살표가 안 보이게 돼요. 이 사각형 때문에. 이 사각형 때문에 삼각형이 안 보이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친구 열어보시면 선생님 제가 항상 사각형 넣으면 라벨부터 지정하시라 그랬죠. 그죠? 라벨 이번에는 사각형 2로 라벨을 지정하겠습니다. 사각형 2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부터 이 친구는 사각형 2고요. 그런데 뒤에 있는 화살표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번 제가 선생님 학생처럼 대하는 게 기분 나쁘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무엇을 건드려야지 뒤에 화살표가 보일까요, 선생님? 제 화면을 보시고 뭘 만지면 뒤에 친구가 완전히 보이게 될까요?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거의. 그죠? 이 친구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요 투명도를 조절해 주시거나 또는 여기 색깔에 들어가셔 가지고 투명도를 조절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이거 0%로 만들어 볼게요. 자, 0%로 만들었더니 이제 이 뒤에 화살표가 보입니다. 0%. 투명도를 0%로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럼 있지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거 자세히 한번 보실게요. 자세히 보면요. 아이고. 자세히 보면 선이 남아 있습니다. 선. 그럼 선은 어디서 지워야 되느냐?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선 회색으로 돼 있죠. 그죠? 선이 회색으로 돼. 이 친구 때문에 선이 뜨는 겁니다. 이 친구도 100%가 아니라 0%로 바꿔주면 선까지도 완전히 지우실 수가 있어요. 0%. 아이고 20%가 돼버렸어요. 0%. 네, 0%라고 엔터 눌러주시고 나오시면 이제 선까지도 깔끔하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 사각형. 자, 여기까지 네, 한번 해주시면 지금 화면이 막 왔다 갔다 해서 잘 이상하게 됐다 싶으시면 항상 요 버튼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제 투명 사각형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요걸 클릭하면 이 친구를 클릭하면 이 페이지로 넘어가게 만드셔야 되거든요. 이 녀석을 클릭해야지 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만드셔야 되죠. 그럼 다시 이 사각형을 클릭하시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탭입니다. 탭 더하기. 그리고 change property가 아니라 link to page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이 link to page는 그 페이지로 이동하기. 참 이게 빨리 한글화가 되면 좋겠는데 한글화를 해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클릭했을 때. 자, link to page 어디로 선택해야 될까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페이지로. 그죠? 이 페이지로. 그리고 완료 누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선생님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사각형 만드셨으면 탭에 들어가셔서 더하기 버튼 누르시고 change property가 아니라 link to page를 누르시고 제가 지우고 해야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탭에 더하기 버튼 link to page, page 2 완료.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다 하셨으면 프리뷰 한번 보실까요? 프리뷰 보시고 이 화살표에 이제
마우스가 아니라 손가락이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우스가 아니라 손가락이 생겨요. 이때 클릭해 주시면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이 친구가 다시 1페이지로 돌아가는 걸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컨트롤 C가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너무 쉽습니다, 선생님. 이거 클릭하시고 컨트롤 C 누르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컨트롤 V 하면 이 자리 끌고 올 수 있거든요. 이 자리에. 네, 이 자리에 끌고 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탭이 없죠. 그죠? 왜냐하면 얘가 2페이지로 돼 있기 때문에 얘를 복사해서 2페이지에 붙여 넣으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페이지에 이 삼각형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다시 넣어 주셔야 됩니다. 탭, 링크 투 페이지, 이번에는 1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완료해 주시면 클릭하면 1페이지, 클릭하면 2페이지. 요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이걸 만든 이유는 다음 3페이지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마다 새로 고치면 됩니다. 얘는 돌아오면 사라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앞 페이지, 뒷 페이지로 옮길 수 있는 기능을 아스펜이 제공하고 있다는 거.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 선생님 보시면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특히 뭘 많이 보시면 되냐면 여기 인터랙션에 마우스 오버, 마우스 아웃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마우스 오버, 마우스 아웃. 이 말은 뭐냐면 마우스가 가까이 오면 색깔이 변하고 마우스가 밖으로 나가면 투명도를 이걸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이거는 제가 하는 거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자, 마우스 오버를 누르시고 플러스 버튼 누르고 셀프 사이즈가 뭐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도 있고요. 제가 투명도로 해볼게요. 마우스를 가까이 대면 투명해졌다가 0%. 이게 마우스 오버입니다. 마우스가 가까이 오면 투명해졌다가 마우스 아웃. 마우스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마우스 아웃 여기가 있죠. 마우스가 나가게 되면 다시 100%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두 가지를 각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벌어지냐? 이렇게 이런 기능도 넣으실 수 있어요. 마우스 오버 앤 아웃. 오버 되면 0%, 아웃하면 100%. 오버, 아웃. 이런 식의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인터랙션 여러 가지 써보려고 했었거든요. 최대한 많이 써야지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유용하게 썼던 것은 방금 보셨던 탭이랑 마우스 오버, 마우스 아웃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나머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걸 하려면은. 그래서 이런 걸로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내가 애써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아스펜은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도 좀 부족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템플릿을 제공해요. 이거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템플릿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선입기 클릭해 볼게요. 선입기. 네. 선입기를 넣으시면 이 선입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있다. 뭐 에듀넷 뭐 미리 캔버스 이렇게 제가 글자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친구들을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요걸 이제 너무 크다 싶으시면 요거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 뒤에 사각형을 줄이실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해두시고 이제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면 사진을 여기에 대체해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아무 색 사진으로 대체해 볼게요. 너무 큰 게 돼버렸네. 자, 요때 여기서 이미지 클릭하셔서 하셔도 되지만 여기 보시면 라이트 클릭 투 셋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다가 요걸 클릭하신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 뭐 판다 사진을 넣으실 수 있고요. 여기 네, 그렇죠. 여기
네.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요 뭐 세 가지 사진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끝입니다, 선생님. 요 앞에 내용 입력, 문제, 확인 문제라고 해서 그거죠.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만들어낸 선대칭 도형 문제를 낸다고 생각하면 그 선대칭 도형 그림을 구해서 다음 대칭 도형을 이렇게 반만 있는 그림 있죠. 반만 있는 그림과 본래 그림 여기다가도 그림을 넣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럼 이게 이제 정답을 수정해야 되는데 정답은 어디서 수정할 수 있느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해볼게요. 정답은 자, 가운데로 두고 하겠습니다. 지금 정답 파일로 들어가는 게 안 보이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페이지 선입기. 원래 여기 보면 설명이 다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 아, 이쪽에 있네요, 선생님. 이 데이터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게 해뒀다고 돼 있는데 여기 이 친구들이 여기서 원래 수정이 바로 돼야 되는데 보면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문제 데이터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속성에 있습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보시면 여기 요걸 하나 생성하시고 속성 여기 이 화살표로 다 활짝 여시면 됩니다. 활짝 여셔서 문제 데이터에서 수정하실 수 있어요. 이미지랑.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보기도 아까 거기서 고치셔도 되고 그죠? 있다. 에듀넷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번호만 맞게 해주시면 돼요. 1, 2, 3 이렇게 맞게 해주시고 OK 버튼 누르고 자 여기서 사진을 교체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있는 걸로 한번 여기도 내가 원하는 사진이 없으시면 당연히 여기 이미지 추가 버튼 여기 보시면 이미지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찾아서 꽃 모양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꽃 모양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꽃 모양. 점대칭이냐 뭐 선대칭이냐 묻는 그런 문제에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버튼 누르셔서 오렌지 모양 선택해서 넣으시면 돼요. 원하는 사진이 있으시면 반드시 추가 버튼으로 추가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바람개비 네. 이렇게 3개 하셔서 아까 보시면 이게 안 뜰 수도 있습니다. 오렌지가 클릭되어 있으면 오렌지 속성이 뜨거든요. 그냥 바탕 아무 바탕에나 클릭하시면 페이지가 뜹니다. 그럼 문제 데이터에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둘 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뭐 해두고 프리뷰를 보시면 이제 나와요. 프리뷰를 이렇게 하시고 네 이러면 틀렸다 맞았다 표시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템플릿을 더 수정하는 건 힘들고 한 번에 3개밖에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선입기, 스톱워치, 이미지 갤러리, 짝 맞추기 있거든요. 이 페이지도 이 친구들이 이것도 좋아했어요. 짝 맞추기. 짝 맞추기도 선생님 여기 보시면 문제 데이터 여기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문제 데이터. 보시면 총 4개의 사진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잘 아시죠? 그죠? 잠깐 봤다가 여기에 만약에 영어 수업 시간이다. 영어 단어 넣으셔도 되겠죠. 그죠? 영어 단어.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 이미지와 글자가 2개 다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미지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바나나랑 영어 단어 버네너가 같이 뜨면 좋겠던데 그냥 이미지만 뜨니까 크게 공부가 되는 건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짝맞추기는 총 4개의 데이터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4개의 데이터. 그리고 맞추면 네네. 맞추면 네,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그런 템플릿이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칠판. 이 칠판 기능은 학생들이 직접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클릭해서 학생들한테 그날 배운 것을 정리해서 쓰세요. 또는 펜으로 선대칭 도형을 그려보세요. 사실 마우스는 쉽지 않겠지만 요 펜 클릭할 수 있으면 애들이 이렇게 펜을 가지고 뭐 이렇게 그어서 한다든지 물론 좀 이걸로 완벽하게 그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이런 것들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퀴즈도 있습니다. 이 퀴즈도 아마 유용하시고 단어 가림도 있거든요. 단어 가림.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거는 학습 문제라든지 제일 기본적인 정보를 학생들한테 전할 때 방금과 같은 이런 기능을 쓰시고 퀴즈나 이런 재밌는 기능들은 따로 만드시는 건 너무 힘들고요. 여기 있는 거 특히 학습 문제도 제가 아까 물음표 말씀드렸는데 이 녀석도 지금 물음표로 가려져 있죠. 그죠? 이 안에다가 무슨 글자가 들어갈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네, 이런 식으로 글자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자 크기도 오른쪽에서 조절하셔서 훨씬 더 크게 하시고 가운데 정렬, 중앙 정렬 하셔서 공부할 문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제가 요 아스펜 설명드리고 오늘의 제가 전달해 드릴 내용은 끝을 내려고 합니다. 혹시 선생님 궁금하신 사항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2020 선도학교 1학기로 끝이 나서 보고서까지 다 제출하고 저희가 했던 차시들도 다 올려놨거든요. 선생님 다른 거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선생님들 지금 질문을 받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선생님 연수를 들어주셨는데 네 마이크 선생님, 네네 여기 링크를 걸어서 링크로 패들렛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네, 지금 잠시만요. 제가 한번 그때도 패들렛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말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 URL 같은 경우에 이게 결국에 보시면 패들렛을 만약에 내가 자료로 만들어서 올려놓는다고 치면 선생님 이거를 우리 반 애들만 사용했을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공개 자료가 됐을 때 다른 학교 학생들도 이 패들렛 자료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 링크를 타고 거기서 바로 작업은 뜰 수 있을 겁니다. 그 이따 프로그램 안에서. 근데 문제는 해상도나 이런 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창 틀 안에 패들렛이 실행돼 버리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링크로 그냥 제시해서 학생들이 클릭해서 이동하게 하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스펜에서 하시지 않고 싶으시면 여기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 콘텐츠 올리기 할 때 여기 보조 자료 같은 거 등록 가능하시거든요. 보조 자료에다가 그 링크를 네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뭐 검사하고 제가 해볼게요. 뭐 추가하면 여기도 보조 자료에 그 URL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뭐 이렇게 추가를 해두신든지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패들렛을 제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단 우리 학교 학생들만 쓴다는 가정하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공개 자료가 돼버리면 모든 애들이 다 들어와서 거기에 글을 남길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 보고서 쓸 때요, 이 네네. 링크를 달아도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고서 쓰실 때 달아두셔도 됩니다. 비공개로 해두시고 왜냐하면 그때 클릭을 해서 그 링크를 우리 보고서 쓸 때도 이 꾸러미도 다 링크화 되거든요, 선생님.
제가 보관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꾸러미 제가 만든 꾸러미들도 하나하나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6코스짜리 요거 공유해서 이게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들어가서 수업 URL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업 URL. 네. 이 수업 URL을 그대로 그냥 보고서에 복사하셔서 주소를 좀 줄이셔도 좋고요. 그대로 그걸 링크를 하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어떻게 뜨는지 보여드릴게요. 복사 누르고 제가 시크릿 창에서 띄웠을 때 이렇게 하면 로그인 하라고 뜹니다. 선생님. 일단은 아까도 저작권 이런 게 위험하기 때문에 무조건 계정이 있어야 보여요. 근데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보고서 보시는 분들이 에듀넷 아이디 없이 보시지는 않을 거니까. 에듀넷 아이디만 있으면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뭐가 뜨냐면 아까 제가 봤던 그게 뜨지 않고 바로 꾸러미가 뜹니다. 자, 이렇게 꾸러미만 떠요. 창에. 5학년 2학기 수업 1단원 4차시 네, 꾸러미만 딱 이렇게 뜰 수 공유가 안 있는데 돼가지고 그거 저희는 지금 볼 수가 지금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유를 끄는 것을 까먹었네요. 지금 보시면 수업 URL이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생님. 보관함 이거 꾸러미를 다 만드셨으면 보고서 하실 때 우리 학교 꾸러미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복사 그리고 이제 이 주소가 너무 길면 주소 줄이셔도 되는데 문제가 이 요즘 주소 줄이는 사이트들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면 그냥 QR코드 같은 걸로 보고서에 넣어 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만약에 에듀넷 아이디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이 이제 로그인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선생님. 요 5학년 창만 2학기 수업 1단원 4차시 이렇게 꾸러미만 볼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에듀넷 아이디만 있고 선생님께서 꾸러미를 공유해 주시면요. 요 꾸러미만 나타나고 나머지 메뉴는 하나도 안 뜹니다. 네. 뭐 어디 다른 걸로 갈 수 있는 기능도 없고 딱 꾸러미 창만 뜨게 공유하실 수 있으니까 다 만드셨으면 수업 URL로 공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비공개했던 자료들 있죠. 그죠? 이런 비공개했던 자료들입니다. 수업 URL로 복사해서 공유를 하면 수업 URL로 공유를 하면 아까 분명히 콘텐츠 비공개였거든요. 꾸러미도 비공개였는데 이렇게 URL로 공유를 하면 뜰 수 있으니까 URL 공유하시기 전에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콘텐츠랑 꾸러미 공개하셔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제가 특히 아스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한 방학 때 한 4, 5일 정도 써봤는데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선생님 하나 만드시고 나시면요. 얘를 저장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새로 만들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새로 만들기를 하게 되면 기존의 이미지가 다 날아갑니다. 클라우드로 사진을 저장해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매 콘텐츠마다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줘야 그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사실 이걸로 막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많이 만드셔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학생들과 좀 인터랙션, 학생들도 같이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신다면 요 아스펜 스튜디오에 이 템플릿 잘 사용하시면 충분히 학생들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질문해도 될까요? 네, 서영석 선생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스펜 프로가 이게 손이 많이 가는데 네네. 보통 선생님들 생각은 그냥 뭐 그 PPT든 그 PPT로 학습 자료를 만들고 네네. 그거를 이제 콘텐츠 보관함에 올린 다음에 그거를 다시 꾸러미로 보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꾸러미로 보면은 그 아스펜으로 만들면은 이렇게 진짜 우리가 이렇게 터치해서 이렇게 화면 넘어가듯이 좌우로 넘어가는데 네네. PPT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더라고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그거는 아직 뭐 해결이 안 된 거죠. 네, 저 PDF나 PPT 이제 뭐 말씀하시는지 잘 압니다. 저희도 그 얘기 했었거든요.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PDF 공유 많이 지금 메인 화면에도 보시면 되게 좋은 자료들이 PDF로 제시된 게 많아요. 근데 그거 클릭하시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PDF 뷰어가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통째로 자료가 다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해결되면 제일 좋긴 한데 그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PPT도 PPT 파일로 업로드 하시지 마시고 안 되면 뭘 사용하시면 좋냐면 구글 슬라이드도 우리 링크로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 파워포인트 오피스 365도 링크로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 링크로 첨부를 해서 링크로 열리면 그게 PPT처럼 넘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링크로 공유하시면. 내가 PPT를 만들었으면 구글 슬라이드 같은데 업로드 하신 다음에 그 링크를 따셔가지고 업로드 하시면 그 PPT의 기능을 살리면서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선생님, 그 미리 캠퍼스에서 만든 네. 그 PPT도 그냥 링크만 걸어도 그냥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그걸 테스트를 못 해봤습니다. 미리 캔버스의 링크는 근데 제가 알기로 미리 캔버스는 그걸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권한이지 그렇게 온라인에서 슬라이드가 작용하는 그런 게 가능한지는 제가 잘 한번 제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이 워크스페이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어진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공유할 때 링크. 저희가 한번 열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이 미리 캔버스의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링크다 보니까 이거를 슬라이드 링크로 보기는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얘가 거기서 작동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실행을 하게 되면 미리 캔버스도 이렇게 실행할 수 있죠. 요 화면을 그대로 이렇게 URL이 이 있다 서비스가 구현을 해주면 그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콘텐츠 올리기 하셔가지고요. 여기서 만약에 콘텐츠 유형을 문서로 하시고 URL로 하시고 이 친구가 검사를 해서 정상적인 URL로 떴을 때 제가 빨리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 되겠네요. 네. 학교, 초등학교. 이거 무조건 해야 되죠. 자, 그냥 1학년 제가 지울 거라고 생각하고 네, 지울 거라고 생각하고 등록해 보겠습니다. 네. 클릭해 볼게요. 이게 안 되네요. 이 친구는 미리 캔버스는 친구. 근데 아까 보시면 그 국어 자료 보시면 PPT를 직접 그 링크로 된 PPT나 슬라이드는 올리시면 구현이 되더라고요. 아마 그게 어떤 방식인지는 한번 제가 URL로 하신 건지 아니면 HTML로 등록을 하신 건지 그거는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는데 제가 알기로 듣기로도 PPT를 그런 식으로 공유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네, 김은일 선생님이 아스펜에서 만든 거 하나의 파일로요. 네, 이거 지금 제가 아스펜에서 뭔가를 만들었다고 선생님 치시면 이 보시면 요거 있습니다. 네네. 요거 아스펜 스튜디오 요 프로그램이 내 보관함에 저장만 됩니다. 파일로 저장을 안 시켜줘요. 얘네들이 그런 기능은 요거보다 더 비싼 프로그램에 넣어주나 봐요. 그건 돈의 문제는 아니겠는데 어쨌든 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계약할 당시에 이 친구들은 그래서 내 보관 하나에 저장 즉 있다 안에서만 저장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만든 파일을 다른 선생님께 줘서 그것만 수정하게끔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렇죠. 파일로 저장이 되면 좋은데 A라는 파일을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거기서 내용만 고칠 수 있게 다른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대신에 내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은 여기 보이시는 대로 여기 그걸 여신 다음에 복사하여 새로 만들기 하시면 내가 한 개 만들어 놓은 멋진 멋진 템플릿을 내가 하나 만드신 다음에 그때부터는 내용만 고치시면 돼요. 이거 쓰셔서 2번 만들고 3번 만들고 4번 만드셔서 이것도 저희 작업할 때 없었습니다. 저희는 생짜로 다 새로 만들었어요. 이게 최근에 그나마 추가된 기능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는 이 도구 안에서는 복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선생님? 네, 제가 그거 뭐 미리 캔버스든 PPT든 공유하는 방법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제가 알게 되면.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늦은 시간까지 지금 6시가 다 돼버렸네요. 일찍 마친다 해놓고 질문까지 받다 보니 늦어졌는데 선생님 지금 채팅창에 올라와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 만족도 조사 참여해 주시고 커피 기프티콘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연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